가라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먼저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예, 이어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기자입니다. TBS 보도본부의 막내 기자 MZ세대 이주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주혜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주혜 기자. 예.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끝나면 인사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출연했는데 예?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허리케인 청취자 여러분. 저 TBS 막내 기자 이주혜입니다. 이렇게 라디오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이렇게 유명한 라디오에 출연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앞으로 그래요? 네, 정말 고마워요.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또 흥미진진한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네. 언제 입사했어요? 저는 처음 뵙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4월 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진짜 새내기시네.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쇼미더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또 물 건너 갔나입니다. 예,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네. 자,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통과가 안 된 법안 내용이 뭐예요? 일단 통과가 안 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요. 실손 청구 간소화법입니다. 간소하게 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 법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지금까지는 직접 서류를 떼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없애고 병원에 요청을 했을 때 병원에서 중개기관을 거쳐서 보험사로 전송하게 하자. 라는 게 이 법안의 골자인데요. 네. 지금 이 실손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3,900만 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뭐 저도 가입이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불편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은 네. 했지만 이거 보험금 수령하려면 네. 절차가 복잡해서 네. 그래서 이걸 좀 간소해보자라는데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에이. 그리고 일단 소비자가 수령을 안 한 금액이 최근 네. 3년간 연평균 2,7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네. 예. 그 사례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을 해서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네.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해요. 귀찮아서. 네. 그렇군요. 두 분은 네, 실손보험 가입했어요? 저는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했고 네. 이주혜 기자는 네, 저는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할 예정입니다. 저는 못했어요. 예. 저는 가입하려고 그랬더니 네. 고혈압약 먹는 사람은 그걸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구나. 가입자가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4천만이 가입했다는데 네, 3,900만. 미가입자 1,000만 명 중에 제가 한 명이네. 아, 그러시군요. 이주혜 저도입니다. 네. 네. 기자도 그 중에 한 분이고.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실손보험은 하루라도 젊을 때 네. 가입을 해야지 보험료가 좀 절약이 된다니까 지금 끝나고 바로 가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불편도 해소하고 잠자는 보험금도 지급을 하고 시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안 됐나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네.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는 보험사들이 정보를 많이 축적해서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서 소비자단체 협의회 또는 소비자단체 연합은 이 실손보험에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이유가 서비스의 편리성도 포함이 된 것이다. 특정 보험사나 이해기관의 이익적 측면만 볼 게 아니고 소비자의 편리함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에 이 법안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 단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의 조연행 회장님입니다.
지금 의사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전 국민인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은 굉장히 크고 비용상의 이익도 많이 증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시켜가지고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가 반대를 하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비급여 처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 가격이 들쭉날쭉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노출이 되게 되면은 특징대에 불리하기 때문에 비급여 처방에 대한 비용 문제가 네. 크지 않나. 하여튼 간소화 법안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네요. 네, 그리고 의료단체가 반발하는 이유가 그 들쭉날쭉한 비급여 그 의료 자료가 공개되는 걸 꺼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 조현행 회장은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비급여 자료라면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을 들 수 있어요? 그 병원마다 네. 의료비가 좀 다른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뭐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도 좀 병원마다 좀 급여 이렇게 돈을 다르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런데 의료계는요. 또 이 법안이 보험회사의 편익만 보장하는 법안이다. 결코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이연 이사입니다. 이 그 간소화 서비스의 요체는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까지도 전송 가능한 그러니까 전송 단말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전송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 환자분의 민감 개인정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네. 저희는 거의 이제 나체 정보라고 부를 정도로 나의 질병력, 그다음에 뭐 수술력, 투약력, 그다음에 유전력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정보가 진료 정보잖아요. 네. 보험사가 가져갔을 때 문제는 이걸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개별 개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간소화된 명목으로 이게 AI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국민분들의 보험료율이 이제 측정이 될 거예요. 지금 현행 서비스로도 충분히 간소화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큰 채널을 만들어서 하나의 웅덩이에다가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요. 지금도 공개되는 제도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비급여 보고제라든지 하는 식으로. 네. 지금 네. 금산댁 PD가 다 인터뷰를 한 거죠, 전화로. 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관심을 안 갖고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해가 잘 안 돼. 잘 안 이야기들이. 되시- 네. 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 통과돼야 된다는 거고 의사협회에서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손해가 가니까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김희연 이사의 말에 의하면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김희연 이사의 말에 의하면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송만 되는 게 아니고 소비자 그러니까 치료를 받은 좀 환자의 정보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축적된 정보가 보험사가 이거를 갖게 되면 이걸 가지고 보험금을 또 조정할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지금 뭐 비급여 항목이 공개가 되는 걸 꺼려서 의사협회가 반대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할 수 있다. 요청하면 공개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각각의 입장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보험금 청구할 때 소비자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뭐 많이 간소화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료비를 낼 때 그 실손보험을 타기 위해서 뭐 서류를 받아요. 그러면 저는 실손보험 가입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안 해봐서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이런 서류를 떼오세요. 제출하세요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팩스나 메일로 받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다시 병원을 가거나 직접 수령해야 되고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서류를 그래서 그걸 갖다 실손보험사에 갖다 제출해야지
들어온다. 그걸 뭐 찍어서 앱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직접 제출하거나 알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 법안이 12년 동안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국회에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슈화 됐다가 다시 가라앉지 말고 좀 토론을 활발하게 해서 좀 정보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불편함도 좀 해소하는 쪽으로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천윤희 PD가 이 문제를 오늘 발제를 한 이유가 뭐예요? 네? 저도 불편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생활 기사네. 생활 기사고 이런 게 좋아. 네. 이 복잡한 정치 얘기보다 네. 생활 속의 이 불편함들 네. 이런 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줬어요. 네. 듣고 계시다가 9771님께서 일부 대학병원 또 서울대병원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는 바로 치료 후에 보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그 단말기가 있다 이거죠. 키오스크가. 네. 딱 이 환자 번호 누르면 거기에 실손 보험사로 보낼 네. 서류들이 쫙 인쇄가 된다. 네. 근데 김현 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미 이렇게 시스템이 된 부분도 있는데 왜 굳이 법으로 만들어서 그 정보 병력을 이력을 다 축적해야 되나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주혜 기자 두 번째 주제 뭡니까? 외계인이 나타났다입니다. 어디 있어요 외계인이? 네, 이번에는 네. 우리나라가 아닌 멕시코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멕시코 갔다 왔습니까? 네,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다녀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에요? 멕시코에서 뭔 일이라는데 외계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멕시코의 언론인이자 UFO 연구가로 알려진 호세 하이메 마우산 씨는요. 2017년에 페루 나스카 인근 모래 해안에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미라 형태의 유해 한 쌍 두구죠. 그 두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결과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들은 700년에서 18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체불명의 사체 과연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 작고 깡마른 체구에 가늘고 긴 팔다리, 앞뒤로 길쭉한 머리, 또 손가락은 각각 3개씩이라고 합니다. 영화 그 E.T.네 E.T. 맞습니다. 약간 좀 그런 생명체인 것 같은데요. 네, 궁금하신 이 상상만으로 또 약간 좀 추측이 안 가신다 하신 분들은 이제 직접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에요. 이주혜 기자 설명만 들어도 눈에 선해. 고맙습니다. 설명이 좋았어요. 와우. 자, 네. 근데 뭐 청문회까지 열렸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놓고서?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이에요. 멕시코 의회에서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무려 3시간 이상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앞서 말씀드린 그 미라 형태의 유해 한 쌍과 이들의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됐고 현재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하이메 마우산 씨는요. 이것은 지구상에 없는 비인간적 존재다. 즉 외계인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DNA 조사를 해보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연구할 수 있도록 멕시코 의회가 UFO의 존재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취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3시간이나 청문회를 했는데 네. 멕시코 국회의원들은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하더라. 네, 맞습니다. 이주혜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도 이 지금 마우산 씨가 주장한 바처럼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기사로 한번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외계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번 진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 사진 보면 압니까? 그것은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진짜 외계인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이. 네, 그래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외계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
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마우산 씨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 어때요? 네, 다른 이들은요. 일단 로이터 통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유사한 작은 사체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미라화가 진행된 고대 어린이의 유해로 밝혀진 적이 있다고 사례를 전했습니다. 또 AP 통신의 경우에는 2017년 페루에서 또 이와 유사한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페루 검찰의 조사 결과 사람의 손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외계인인 줄 알았다가 아니었던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학자들 사이에선 좀 더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 금산땡은 네. 어떻게 봐요? 재밌게 봅니다. 아니 그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예? 저는 좀 약간 의심이 빨리 말해요. 많아서 네. 조금 이렇게 회의적이다 이거죠?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소개해준 AP통신에서처럼 네. 이 조사 결과 사람의 손에 의해 제조된 것이다. 오. 저는 거기에 한 표입니다. 예.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결과요? 네. 결과 안 나오는 거죠. 뭐. 자, 오늘 이주혜 네. 기자 첫 출연인데 청취자께서 들으시다가 발금이님께서 이주혜 기자님 귀엽네요. 까꿍해 주셨고 와,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일구 앵커를 이겨내라며 응원을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예. 이겨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를 이겨낸다고? 사실 제가 정말 팬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아.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버지.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주혜 기자 아버님보다 나이가 더 있지 않을까 싶네. 예? 좀 비슷하신 예, 아버지 무슨 띠세요? 토끼띠이십니다. 63? 네, 맞습니다. 제 60G띠예요. 와우, 형님이시네요. 네. 김경래 PD가 빨리빨리 하라고 네. 난리 났어. 네, 미카님께서 천여진 PD님 좋은 아이템이네요. 굿뉴스 100점 주고 싶어요. 네, 감사해요. 자, 세 번째 주제 뭡니까? 네, 야간 출동 간식비 3,000원입니다. 네, 아까도 허리케인 네. 데스크에서 소방관들 얘기했는데 네. 간식비 3,000원. 네. 3,000원 가지고 김밥 한 줄 먹기도 힘들다는 세상에 이게 뭡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참 요즘에 답답합니다. 김밥 예. 한 줄 요즘에 4,000원도 하던데 4,000원부터 시작하던데요. 근데 강원도 소방관들의 야간 출동 간식비죠. 그리고 그 야간 출동 그 시간대가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렇게 출동을 하는 경우에 간식비가 3,000원이고 네. 27년째 동결돼 27년째? 있다고 합니다. 네. 27년. 네. 네. 그게 어디다 써요? 그래 3,000원 받으면 그래. 뭘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초코파이 그런 거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아 참. 예. 이게 이제 밤에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 구급 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비용인데 아까도 저희가 이제 데스크에서 다뤘지만 1인 1회 그냥 1인 1일 그러니까 1회로 한정돼 있어서 그 야간 시간에 여러 차례 출동을 해도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또 사용을 못하면 2월이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달이 지나면.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긴 걸까?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소방대원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 직접 취재했습니까? 예, 민병옥 강원 소방본부 예산회계 팀장님입니다. 그 소방공무원이 그 국가직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지만 예산 쪽은 아직도 시 각 지자체별로 전입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때가 어렵거나 하면은 저희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편차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통일적으로 할 수 없고 교대 근무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독립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다 모두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 일선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리하면은 국가직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예산도 국가 예산으로 좀 같이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 네. 이 중앙의 예산이 좀 더 절실하게 네. 지급이 돼야 되지 이 사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자, 지금 교통 제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1km 전에 대형 차와 소형 차량 접촉 사고가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해요? 밖에서 뭐 손만 이러지 말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해요? 더? 예.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 뭡니까? 안 하고 네, 시간상 예. 저희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확실하게 사인을 줘야지 그러면. 자 오늘 이주혜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방송 소감을 좀 물어보래요. 네, 마지막 주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였긴 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그렇지만 시간 없어요. 빨리. 네, 소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감은 정말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또 한 번 영광이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나올 때는 이주혜 기자 좋아하는 뉴스를 앞에다 심어. 알겠습니다. 편집을 뒤에 하니까 못 나가잖아. 그죠? 네. 뭐였어요 근데 마지막이? 네, 바로 에버랜드의 쌍둥이 판다. 그 얘기였는데 그 얘기 재밌었는데. 재밌는데요. 아쉽다. 네. 다음에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금상태 네. 전혜식 PD 네. 이주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